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 위해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우량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정하산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박 투자의 길 114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콜레라 백신 글로벌 독점 기업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유바이오로직스를 제가 소개해드리게 됐을까요? 그 첫째, 콜레라 백신 글로벌 독점 기업입니다. 즉 전 세계에서 콜레라 백신을 유일하게 공급하는 기업이란 뜻이죠. 두 번째,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이 스카이 코비원이라 해서 국내에 하나가 나왔죠. 근데 이제 제 2호로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이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회사가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 표지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은 유바이오로직스 제1공장 사진입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호기심을 갖고 열심히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바이오로직스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은 1번입니다. 콜레라 백신, 유비콜이라고 하거든요. 콜레라 백신 글로벌 독점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부터 전 세계에 콜레라 백신을 유일하게 유바이오로직스가 공급한다는 뉴스가 10월 18일자 헤럴드 경제에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산타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얘는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 인도 자회사인데 이 산타바이오텍이 금년 말까지만 콜레라 백신을 생산하고 더 이상 내년부터는 콜레라 백신을 생산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산타바이오텍이 콜레라 백신 공급에 있어서 유바이오로직스의 유일한 그 경쟁자였는데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원래 콜레라는 수인성 질병이고 연간 130만 내지 140만 명 정도가 발병을 하고요. 그 중에 2만 내지 14만 명 정도가 사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금년엔 1월부터 29개 국가에서 콜레라가 발병했거든요. 근데 이제 9월 달에 파키스탄 홍수가 나면서 콜레라가 많이 발병을 했고 또 내전과 가뭄으로 시달리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콜레라가 많이 창궐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유바이오로직스의 그 유비콜 콜레라 백신인 유비콜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작년까지는 2,200만 도스였는데 금년은 약 3,000만 도스가 판매될 걸로 예상이 돼 갖고 그 판매량이 36%가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콜레라 백신은 유니세프를 통해서 대개 공공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그 유바이오로직스가 유니세프가 그 공급하는 사용하는 백신 수요량의 한 80%를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의 콜레라 백신은 유비콜 생산량이 현재는 한 3,300만 도스 정도 생산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공장이 지금 증설이 들어가서 제2공장이 완공이 되면은 2024년부터는 6,600만 도스로 더블로 증가할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춘천 1공장에서 연간 생산량이 지금 3,300만 도스인데 춘천 2공장이 완공되는 2024년부터는 6,600만 도스가 생산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연간 매출이 작년에 유비콜의 유바이오로직스의 연간 매출액이 394억인데 2024년부터는 1,000억으로다가 약 154%가 증가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큰 두 번째, 국산 코로나 백신 2호 개발 그 성공 기대감이 있어서 얘를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국산 코로나 백신은 6호백19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코로나19 백신 물질 6호백19 임상 3상을 콩고와 필리핀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상 결과는 콩고에서는 금년 말, 필리핀에서는 내년 1분기까지는 나올 거다. 이렇게 해서 발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가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돼서 너무 때늦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백신을 성공을 하면은 이제 혼합 백신을 개발하기가 쉽다래요. 그래서 혼합 백신 개발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합 백신은 뭐냐면 독감과 코로나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백신을 말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그 호재가 되겠죠. 사실 이 유바이오로직스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다고 갖고 제가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생각보다 많이 늦어져서 실망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좀 끝까지 지켜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3상에 들어가고 금년에도 정부에서 150억이 넘는 돈을 그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세 번째, 백신 전문 기업으로 또 떠오를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 유바이오로직스가 장티푸스 백신 임상 3상을 마치고 수출 허가 신청도 완료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출 허가가 끝나면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죠. WHO의 의약품 적격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의약품 적격 심사를 받으면 2024년부터 유니세프에 납품할 거라고 이렇게 그 보도가 된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막구균 백신은 유바이오로직스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개발하는 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기타 대상포진 백신도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바이오로직스 그 CEO가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매출 목표를 2027년, 올해가 22년이니까 향후 5년 후에겠죠. 그때는 뭐 3천억까지 하겠다. 그리고 다시 또 5년 후인 2032년은 6천억까지 가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는데 정말 그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잘 모르겠죠. 하여튼 근데 얘네들이 앞으로 그 매출 목표 3천억은 어떻게 달성하겠냐면 콜레라 백신에서 1천억 정도를 올리고 장티푸스 백신에서 한 500억 정도 올리고 수막구균 백신에서 500억 내지 1,000억 정도 올려갖고 3천억까지 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더라고요. 제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뭐니 해도 이게 가장 중요하죠. 흑자 전환에 불구하고 주가는 연중 최저가입니다. 그 어느 정도 주가가 떨어졌나 보면 옆에 오른쪽 그 표를 보면은 얘가 2011년 5월, 작년 5월 달에 그 콜레라 백신 개발한다 해갖고 주가가 한참 올랐을 때는 61,5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콜레라 백신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코로나 백신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콜레라 백신 매출은 또 감소를 하고, 이거 이제 매출이 왜 감소했냐면 세계 각국에 이제 코로나에 다 이렇게 대비를 하다 보니까 콜레라 쪽은 오히려 발병도 줄었고 매출도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2020년, 21년 그렇게 2년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콜레라 백신 매출이 감소를 했고 또 코로나 백신 개발비는 역으로 많이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적자 전환해가지고 주가가 금년 10월 13일은 10,000원까지 빠졌어요. 엄청나게 빠졌죠. 6만 원 하던 게 10,000원, 61,500원 하던 게 10,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무지무지하게 빠진 거죠. 근데 이제 2분기부터 콜레라 백신 그 매출이 증가하면서 흑자로 전환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조금 오를 때가 됐는데 장이 나빠지면서 안 올랐죠. 그래갖고 아직까지는 1,400원이니까 주가는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20% 선도 안 되게 남은 거죠. 6만 원짜리가 10,000원이 되면은 반의 반도 안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 갖고 얘기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주가가 바닥이지만은 만약 얘가 코로나 백신 이후도 개발에 성공하고 또
콜레라 백신을 유일하게 세계에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기업이 되면 큰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해서 얘를 골라봤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 여건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작은 1번입니다. 투자 여건을 보면 미국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서서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는 거는 증시가 바닥에 다다랐다고 이렇게 시사한다고 봐도 맞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은 미국 금리가 연 4% 시대에 됐고 우리나라 한국 금리보다 1%포인트가 높아졌다.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FED, 미 연방중앙은행이죠. FED가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했죠. 0.75%포인트를 인상했죠. 이게 11월 2일자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는 상단이 3.4%고 하단이 3.75%죠.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파월 FED 의장이 2023년 내년에는 최종금리가 연 5%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시사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증시가 한번 지난주에 휘청했죠. 그리고 한국은행도 이제 빅스텝을 안 밟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게 이제 11월 24일자에 이제 하느니 금리 인상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파월이 강경 모드로 들어왔으면 이런 파월 쇼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2,300은 지켜갖고 선방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미국 금리가 높아진 고금리 시대가 되니까 전국 아파트 값도 10년 5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했다라면서 부동산도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런데도 또 안 좋은 게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열려가지고 시진핑 독재 체제가 강화됐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전에는 정치는 사회주의고 경제는 자본주의 이렇게 해왔는데 등소평 이후에 이 자본주의 경제마저 사회주의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 라면서 자본주의 퇴조를 알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거는 뭐를 시사하나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업종과 기업은 투자를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발달하는 건 역시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제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 사회주의로 돌아갔다는 거는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자본주의 경제화의 기업들에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나 이런 데는 투자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오른쪽 표를 보면 한미 기준금리 인상 밟은 스텝이 보이죠. 파란색이 미국인데 미국은 4%에 도달했고 지금 한국 금리는 이제 3%인데 11월 24일 어느 정도나 올릴지 모르죠. 제가 보기엔 0.5%포인트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향후에 중요한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이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될 변수가 경제적 이슈로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이게 11월 8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리하게 지속되고 있는데 그 전쟁 양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또 투자자한테 좋은 시사점을 많이 주겠죠. 가령 예를 들면 전쟁이 멈춘다 그러면은 전후 재건주가 전쟁 후에 재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건설이나 이런 재건주가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을 테고요. 또 아니면 전쟁이 더 나빠진다 그러면은 정말 핵무기가 쓰여진다 그러면 핵을 제독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각광을 받을 테고 이 전쟁 양상에 따라서 투자자한테는 많은 시사점을 남길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가 어떻게 변하느냐. 세계 G2라 되죠. 미국과 중국 관계가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나라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걸 봅니다. 그 다음 또 최근에 중요한 이슈가 북핵 이슈죠. 북한 김정은이 계속 미사일 쏘면서 협박을 하고 핵무기 갖고 협박을 하는데
그게 어떤 양상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방위산업 주식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게 또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변수도 많이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 이슈로는 한은의 금리 인상이 11월 24일 있죠. 이것도 잘 봐야 되고요.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은 어떻게 갈 건지 계속 그 자이언트 스텝은 안 밟을 것 같고 지금 예상은 뭐 빅스텝 해갖고 0.5%포인트 올릴 걸로 많은 그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데 그것도 증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이러한 변수들을 잘 살펴보는 게 투자자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중간선거 11월 8일 요 결과도 잘 봐야 되겠죠. 바이든 그 민주당이 승리하냐 아니면 공화당이 승리하냐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24일 한은의 금리 인상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